안녕하세요. 예니 아빠입니다.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이걸 언론 기사나 애널들 의견을 제가 참조는 하는데, 그 내용보다는 저는 제가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소파이 상장 이후 어닝 자료들을 다 처음부터 다 일일이 100페이지 넘어가는 거를 모조리 다 보느라고 1000페이지 넘게 그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일단 여기 석관님이었나? 이거 요새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 을 하셨어요. 학자금 하면 50%를 이게 전체 학자금 대출의 50%인지 아니면 소파이에서 아마 50%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쨌든 뭐 그걸 유지했을 때 몇십 조 연간 매출 달성, 요거는 지금 올해는 아마 조금 힘들 거고,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학자금 대출이 지금 소파이만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연체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그 착각을 하시는데, 전체 이게 코로나 이전 2019년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연체가 이제 모기지가 원래 작았으니까 뭐 자동차 대출이나 뭐 카드 대출, 근데 지금 학자금 대출이 거의 10% 가까이였거든요.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대출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연체율 학자금 대출이 소파이가 0.5에서 0.4로 지금 요 부분 게 낮아진 거, 그 다음에 개인 대출은 4.4에서 4.6으로 높아진 건데, 이게 지금 실제 연체율이 아니고요. 이게 가중평균 연체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도 직접 그 SEC 자료나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중평균 이표율은 지금까지 이제 전체 대출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현실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건데, 가중평균 연체율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거든요. 실제 연체율은 지금 여기 보면은 개인 대출이 2.97%, 이걸 연간 환산해 가지고 이게 그때그때 바뀌는 거거든요. 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근데 요거 지금 요 부분은 그거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상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높아 보이는 거고요. 학자금 대출 0.34, 이거는 좀 비슷하고요. 신용 대출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SEC 자료나 이런 거 그 공시 자료 보는 것까지도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한번 잡아볼까 고민 중인데, 그거는 한번 의견 여쭤보고 한번 다뤄보든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학자금 대출이 지금 전체 미국이 1조 7,500달러 중에서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그 정부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회사 대출, 그러니까 소파이 같은 업체에서 하는 대출 자체는 지금 대략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죠. 1,500억 달러 정도의 사립 대출 중에서 지금 소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이 52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사립학자금 전체 중에서도 3%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과거에는 조금 더 높긴 높았는데, 지금 소파이는 이제 최근에 학자금보다는 개인 대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순위권에서도 굉장히 좀 낮아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나 약간 1년 정도를 그 계기로 한 10% 정도까지는 그 사립학자금 대출 중에서 그 점유를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뒤에 한번 다시 또 설명드릴 텐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50억 달러, 거기서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더 플러스가 될지의 여부는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요거를 보면 이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놓은 거, 요거 지금 다른 그 SEC 자료를 일일이 다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시킹 알파나 다른 편집된 데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좀 여러 가지를 해 놓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면서 뭐 금리라든지 뭐 증가, 그 감소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그 핵심적인 것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거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지금 2022년 1분기 원래 재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지금 여기 9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급격하게 늘은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연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줄었지만, 어쨌든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요번 분기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리적인 부분으로 알고서 미리 대출 받는 수요도 좀 있을 거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학자금 재개가 되기 직전 분기에 미리 받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 분기에도 약간 소폭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번 분기에 저는 이거보다는 좀 훨씬 더 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예상 부분은 다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지금 제 자료를 제가 찾다가 못 찾은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과거에서부터 봤다 보니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지금 또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니까 너무 많아서 못 찾겠어요. 근데 일단 요거가 제일 과거의 데이터인데, 지금 여기서 학자금 대출이 지금 과거에 2020년 그러니까 2분기 이전 거랑 합산한 게 지금 5.17%. 그래서 20년 이전에 제가 6%대인 거를 봤거든요. 근데 요새 왜 이거를 찾으려고 했냐면은, 그 다른 애널리스트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을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거 많이 해도 그 뭐 소파에 도움될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번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정확한 자료를 못 찾았는데, 뒤에 그 타당한 그 이유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뒤에서 SEC 자료를 통해서요. 요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총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6.34%가 2020년 9월 달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1.87.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그 받는 이자가 금액적으로도 더 크죠. 내는 그 금액보다는. 그리고 지금 최근 자료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요게 2023년 그 1분기 최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요새 뭐 4% 이자율을 넘게 주고 있는 게 지금 요게 1분기 거기 때문에 평균 4.06인데 아마 4.23 아마 다음 분기에는 또, 그러니까 3분기에는 좀 더 올라가겠죠. 금리가 뭐 한 번에서 두 번 더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현재 평균 그 줘야 되는 금리 중에서 제일 그 이런 창구 시설 말고 예금이나 적금 중에서는 4.06%. 근데 다 평균을 내보면 전체 금액의 평균 지금 줘야 되는 이자율은 3.86%거든요. 근데 받는 이자는 8.62%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이자 차이를 지금 전체를 다 평균 내가서 보여드리면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몇 개만 이제 기간별로 보면, 금리가 이제 2022년 그 1분기부터 이제 저 패드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이자 차이가, 받는 이자와 그 주는 이자의 차이가 3.75 정도였거든요. 그 이전에 훨씬 더 적었죠. 그 은행 되기 이전에는 이자 차이가 좀 별로 안 났었고, 요때부터 이자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22년 지금 그 3분기에는 4.51까지 올라가고, 최근 23년 1분기 지금 바로 직전 데이터로는 4.76% 정도를 더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자금 대출 지금 자체의 금리가 평균 금리가 아까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기 위해서 좀 그 몇 가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자기자본 비율 자체가 은행 자체로는 지금 거의 최저점이에요. 지금 14점, 그러니까 지지난 분기 22년 말 분기에는 14, 15%, 그 다음에 바로 직전 분기 23년 1분기에는 지금 뭐 13%대로 낮아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 어닝을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파이 기술 자금 막 이것저것 돈이, 그 소파이는 은행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이쪽으로 은행으로 돌려서 뭐 20% 다시 늘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계산하고 저기서 계산하고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좀 보기도 힘들고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지금 총액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어차피 그 자기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융통을 이쪽 저쪽으로 다 옮겨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위에 부분이 이제 자기 자본 현재 자기 금액이고 밑에가 자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021년도에는 뭐 60%, 50%대였죠. 자본 비율을 계산을 하면은요. 근데 이제 은행이 된 22년 1분기부터는 예금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 55억 달러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죠. 일부러 좀 맞춰서 요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예금 부분과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여기에 자본 비율이 45%, 43%, 30%대, 20%대까지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두 가지로 원래 계산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그 최고로 많이 대출을 하고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저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은 자기 자본을 15% 정도 이상은 소파이 같은 작은 은행은, 그리고 성장하는 은행은 조금 더 뒤를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험 요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 제가 몇 번 전에 영상 중에서 그 알리 같이 좀 어느 정도 중대형 은행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은행이 9%대였어요. 자기 자본 비율이. 그런 큰 은행은 자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서 그런 건데, 소파이 같이 이제 중소형 은행, 아주 소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 15% 정도를 유지를 자본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총 자산을 350억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총 그 자산이 220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한 130억 정도를 예금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요 그 창고 시설 다른 그 금리 높은 거를 이용하던, 이거는 근데 최대한 안 쓰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예금이 지금 최근 보면은 그 22년 1분기부터 2분기에 넘어갈 때부터 2배 이상,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 다음에 50%, 37%, 그러니까, 근데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늘어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15억, 23억, 23억, 그 다음에 바로 직전 분기에 27억. 그래서 저는 30억 정도까지는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1년으로 계산하면 3, 42, 1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자산에서 120억 더하면은 340몇 억, 350억까지.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도 지금 자본율 15% 정도까지가 계산상으로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그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SEC 자료를 좀 본인이 보려고 해도 제 친구 같은 경우에 한번 질문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보면은 지금 요 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 대출이 16억 달러 정도에다가 학자금이 9억 달러 정도 늘었으니까 대략 합쳐서 26억 달러 정도가 지금 대출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매각 예정 대출이라든지 채권 보유는 제가 좀 작아서 그거는 좀 여기다 안 넣었거든요. 그걸 합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서 일단은 요 매각 예정 대출로만 계산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각 예정 대출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1억 달러밖에 안 늘었어요. 실제 대출은 26억 달러. 그럼 25억 달러 정도는 어디 간 걸까요? 요런 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일부 그 조기 상환하는 거, 학자금도 개인 대출도 좀 비슷하죠, 상환율이. 근데 제일 큰 거는 요 대출을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유동화가 되는 게 있고 판매가 되는 게 있어요. KBR의 데이터에서 제가 몇 번, 작년에 2번, 올해 1번 이렇게 그 유동화 됐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것과 판매는 또 따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각 예정 대출이 지금 현재는 150억 달러 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팔고 갚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셔야지 좀 저 공시자료 볼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예상을 제가 좀 해보자면은, 요거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자본율 15%를 유지를 하는 선에서는 요 정도 대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재개가 되는 바로 직전에 대출이 크게 좀 늘어나잖아요. 50% 정도가 늘었었잖아요. 21년도 말에.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소폭 일어났지만 지금 다음 분기에 본격적으로 대출이 이제 이자 납입이 생성되지만, 요번 분기는 제가 바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이자 부분, 이자가 높아질 걸 대비해서 일반 사람들의 아마 대부분 절반 이상은 그런 구조로 지금 딱 6월 달에 결정돼 가지고 5월 달에 결정된 게 7월 달부터 이자가 올라가는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분들 요번에 지난 영상 보고서 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혹시나 하는 사람도 해서 이번 분기부터 많이 좀 늘을 거예요. 그래서 직전 분기에 학자금 대출이 뭐 5, 6억 달러밖에 5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번 분기에 저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널리나 이럴 때는 다른 데서 3분기 그것도 말 뭐 10월 9월 달 10월 달 이때 늘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번 분기부터 학자금 대출 는다고 제가 요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금액이야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 대출을 저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 줄였으면 하는데, 왜냐면 연체율이 그 개인 학자금 대출보다 살짝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워낙에 높거든요. 그래서 리세션만 없다면 개인 대출을 오히려 더 많이 하면 그 은행의 수익에는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바람은 그렇지만 소파이에서 그동안 못했던 학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가해야 되는 이유가 그 금리적인 부분보다는 소파이가 미래에 이제 그 더 부자가 될 고신용자들을 좀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크려고 하는 게 주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자금에 좀 이제 미래적으로 지향적으로 좀 좋아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치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 학자금은 좀 늘어날 거고 개인 대출은 조금 줄 거고, 그래서 그 금액 자체는 근데 그렇다고 크게 뭐 2배, 3배 막 이렇게는 못할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요번 분기에는 이제 받을 사람이 6월 달에 한 달 정도에 좀 많이 늘려서 10억 정도고, 다음 분기에는 이제 이자를 납입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뭐 본격적으로 한다면 3, 40억도 가능을 할 텐데, 합리적으로 그 BIS 비율을 맞춘다면은 요 뒤에 내년 거는 일부러 예상을 안 했는데요. 요 올해 말쯤에 다시 한번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랑 합친 금액으로 따지면 BIS 비율이 10% 중후반 정도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 대출 금액도 좀 어느 정도 늘 거고 학자금은 계속 늘려나갈 거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요 뒷부분 이 예상을 왜 만들었냐면 만약에 금리가 한 두어 달 사이에 피크를 진짜로 확실히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소파이 입장에서는 대출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년부터 금리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낮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모든 대출을 다 해버리고 뭐 BIS 비율을 10% 이하라도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좀 판매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조금 맞추면은 그 수익이 제일 극대화되는 방법이 그거라서, 그 방법이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그 시장 상황이었으면 저도 좀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추론을 해도 아주 엄청나게 느는 것보다는 지금 요번 분기에는 10억 정도 늘고, 다만 개인 대출도 그러면 리세션이 안 온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일 필요가 없죠. 30억, 35억 한 요 정도 선 유지를 하고, 학자금 대출을 오는 사람 중에서 최대한 좀 받는다 싶으면은,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율이 굉장히 일반 그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가리긴 가려야 돼요. 그래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부분이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30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 말에는 40억 정도까지 늘리는 거. 그래서 다만 요렇게 되면은 이미 자기 자본이 10% 이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 그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매각 예정 대출을 판매하는 거, 그리고 그 아까 예금 부분 말고 그 융통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융통을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써서 약간 무리를 하면 이 정도까지도 가능을 하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부분 제가 그 요번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그 흑자 전환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또 한두 분기 안에 좀 많이 변할 거라서 그거는 한 3분기 정도 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부분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를 설득이라보다 이해나 현실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도 시간이 너무 클 것 같아서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2020년대는 6%대로 추정을 하고, 지금 현재의 그 학자금
이율이 4.9%. 과거에는 좀 더 높았다가 요번에 이제 요때 그 낮춘 금리를 많이 받았죠. 왜냐면 어쩔 수 없었으니까 22년 1분기 때 이제 바이든이 그 또 연장을 해서 이제가 좀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이때 받고 하지만 금리도 기본 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장 금리도 이제 좀 2분기 이후부터 좀 많이 또 요 때가 이제 그 또 3분기가 그 7월 달 거부터 금리가 또 작년에도 올라갔겠죠. 그 10년물 금리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대출도 늘어나면서 평균 금리, 가중 평균 금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뭐 다음 분기면 5%가 넘어가겠죠. 다다음 분기 뭐 이렇게 올 말까지 가면 또 6% 정도 때까지는 저는 또 갈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납부하고 그러니까 주고 있는 이자율이 3.4%대인데 요게 한 4%대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자금 부분에 대한 이자 차이는 2% 정도가 나는데 그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도 수익을 그 정도 낸다면은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얘기고요. 요거는 자료 좀 이것저것 더 만들려다가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소파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띄우거나 막 그 일반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좀 과대하게 이렇게 자기 가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상식선에서 이게 좀 맞지 않아서 상식선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찬양을 한다면 제가 막 아까 두 번째 데이터 막 이렇게 막 커질 거다 2배, 3배 이렇게 올해 2배, 내년에 3배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은행이 구조상 이제 그 자본을 무한정 레버리지를 해서 좀 커가긴 하지만 무한정 키우기가 어려운 게 그 자본을 또 돌려야지만 되는데 그러자면은 유동화 시키든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은행 매집을 하는 데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과거의 금리 낮은 거는 당연히 안 살려고 할 테고요. 최근에 금리 높아진 거에 대한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살려고 할 텐데 이게 저희 주주 입장에서 봐도 그러면은 손해인 게 금리 낮은 거는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 높은 거는 유지를 해야지 지금 소파이의 이익률이 극대화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당분간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한두 분기 뒤에 리세션 징후가 명확하게 안 온다 생각이 되고 이자율도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확실시만 된다면 그때 되면은 또 유동화 기관이나 이제 또 다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데들도 당연히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조건이 안 좋더라도 당연히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소파이가 좀 우위적인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소파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1순위가 된 이유가 제가 뭐 올해나 내년에 다시 또 정산하는 거 만들어 볼 테지만 작년 1위는 소파이가 아니었거든요. 업스타트였다가 테슬라였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소파이가 바이든이 그 정책 때문에 성장을 굉장히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소파이를 기대했던 부분이 뱅크 차트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뱅크 차트가 된 22년 1분기부터 억눌리고 주가도 아주 비슷 못 보고 있었고 거기에 시장 상황도 전체적으로 아주 최악이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소파이에 대한 인기도 지금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저번에 봤었는데 소파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굉장히 과거에는 높았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이때가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 그리고 제가 아마 작년 중순인가 말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데이터에서 PSR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보면서 지금 정도면 정말 괜찮은 저점이라기보다 가치가 굉장히 좀 좋아져 있다. 금액이 낮다. 그거를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저점 부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 유일하게 제일 많이 산 게 소파이고 물론 테슬라, 엔비디아 다 추가 매수를 했죠. 업스타트는 이제 초창기 한번 빼놓고는 안 했고 근데 지금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언젠가는 올라갈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뭐 덜 벌지라도 남들이 뭐가 좋다 이런 거 끌려가는 것보다 제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닝 챙겨보고 여러 다른 사람들 내용들도 보고 직접 계산도 해보고 하지만 소파이만큼 확실시한 거,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좀 그 바로 추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더 올라갈지언정 내가 계산했을 때 확실한 것을 제가 소파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매수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 뒷부분에서 그 작년 올해 그 정산 한번 한 거는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내일이든 요번 주에 좋은 내용이 또 탕감까지도 그 법원 통과가 대법원 판결이 좋게 나면 좋겠는데 만약에라도 그 만불에서 2만불이 탕감에 대한 소송에서 지게 되더라도 이게 그 전체 대출자들의 25% 정도가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소파이는 그 10%도 안 되는 저 사립 학자금 대출 중에서 또 3% 아주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영향은 그 넉넉히 잡아도 5% 이하? 지금 제가 계산했던 거에서 5% 정도를 조금 그 줄이는 정도의 그 여파밖에 안 올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여파가 탕감이 되더라도 그 1년 정도밖에 그 부분은 영향이 안 갈 거예요. 1년도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미국의 학비를 생각한다면 한 두세 분기 정도 도움이 될까?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수익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고 제 최초에 만든 이유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냥 투기적인 거를 하지 않기, 그 다음에 저 자신이 아주 장기로 가자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고 지금 아주 시간이 없는 상황에 아이 키우느라고 좀 힘든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는 조금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보다 직접 소통을 하면서 지금 저 생방송이나 이런 것도 가끔은 한 번쯤 시간 날 때 주말에 얘네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여러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소파이가 앞으로 좀 더 괜찮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